그동안 통신사의 핵심 사업은 꾸준히 바뀌어왔습니다. 음성통화에서 시작해서 문자로 바뀌어왔고요. 최근에는 또 한 번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컨텐츠와 플랫폼이 핵심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통신사의 변신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기업 내용이 얼마나 바뀔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현대차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통신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른 것부터 한번 좀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관련주들 1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주가 흐름 자체도 이제 워낙 지금 역사적 고가에서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림이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의 경우에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 양사 모두 일단 맑음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한 30에서 35%의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요. 이익의 경우는 뭐 네이버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0%가량 성장한 3,170억 정도,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75% 성장하는, 뭐 거의 2배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1,550억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빅테크 두 대장이죠. 네이버, 카카오 모두 1분기 실적은 지금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빅히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 주가가 최근 3일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MSCI 편입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만 갖고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빅히트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우선 이제 빅히트는 지금도 여전히 투자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네이버와의 합작 딜, 그 이제 통합 유버스 플랫폼 딜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고요.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그 이타카 홀딩스 인수, 조단이 미국 레이블을 인수함으로써 이제는 실적도 이제 글로벌로 확실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방탄소년단, 그리고 뭐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같은 이런 글로벌 스타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솥밥을 먹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제 조만간 이제 이름도 이제 하이브로 변경이 돼서 이제 거래가 될 예정인데요. 뭐 하이브도 지금 우리나라 엔터사 중에서는 뭐 대안이 전혀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포지션으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신 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큰 틀 내에서 통신 회사들이 컨텐츠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쪽으로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아무튼 기업의 그 변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업의 변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근원적인 이유는 뭐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한 15개 정도의 통신사들을 쭉 주가 추이를 지난 20년간 지켜보시면 99년도나 2000년도, 즉 핸드폰이 처음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그 주가 고점을 넘어선 기업이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SK텔레콤도 500만 원, 맞습니다. 5천 원 기준으로 500만 원 넘었으니까요. 수정 주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그 고점의 30% 이상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그럼 역으로 누가 넘었을까 살펴보면은 소프트뱅크나 AT&T 정도거든요. 그럼 소프트뱅크는 뭐냐면 야후를 비롯한 미디어 인터넷 비중이 이익 기준으로도 30% 넘어가고 있고요. AT&T도 2016년도에 워너미디어, 잘 아시는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그 큰 기업의 어떤 이익의 20%에서 25%를 미디어 쪽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효과로 인해서 그때 고점을 넘긴 그 두 개의 기업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으로 우리나라의 SK텔레콤이나 KT도 그런 그림으로 가기 위해서 주가의 리레이팅을 위해서 미디어 쪽, 콘텐츠 쪽, 플랫폼 쪽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들을 한번 먼저 알아보고 어떤 형태로서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뒤에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그 어떤 형태로서 지금 이 부분들을 보강을 하고 있는 우선은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SK텔레콤의 이제 뭐 플랫폼을 비롯한 탈통신 분야들을 쭉 살펴보면은 핵심적인 부분은 웨이브, T맵 모빌리티, 그리고 11번가, ADT 캡스, 요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다 익숙한 이름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 SK텔레콤의 뭐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웨이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이 4개의 사업군 중에서 현재 가치가 제일 높은 건 11번가입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죠. 하지만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웨이브랑 티맵 모빌리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OTT입니다. 넷플릭스의 바로 뒤를 추격하고 있는 이제 토종 OTT로서 최근에 이제 1.3조 가치를 인정받은 바가 있고 예. 보유연금 5천억을 토대로 매년 1,500억에서 2천억의 웨이브 오리지널 투자를 이제 콘텐츠 투자죠. 그래서 예. 플랫폼과 콘텐츠를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웨이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팀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분사가 되어져서 나왔고 분사와 동시에 우버와의 합작 딜을 공개를 하면서 1조 이상의 이제 지분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의 합작 법인도 이미 4월 1일자로 출범을 해서 우티 택시, 또 티맵 대리 또는 티맵 주차 그리고 예.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 이 세 가지를 필두로 향후 한 2025년까지는 조금 긴 그림에서 기업 가치 한 4조, 5조까지 예. 트라이를 하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어서 그 두 개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SK텔레콤 관련해서 또 하나는 구조 개편 네. 이슈가 최근에 주가에 상당히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구조 개편은 어떤 형태로서 진행됩니까? 일단 이제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아마 2분기 중으로는 최소한 방향성과 관련된 어떤 시장의 공유, 뭐 애널리스트 간담회 형태가 됐든 공시 형태가 됐든 예. 그런 이제 어떤 시장과의 공유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요. 시장의 예상치 또는 뭐 저희 하우스의 예상치는 일단은 뭐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예. 인적 분할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입니다. 인적 분할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 KT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KT 역시 마찬가지로 SK텔레콤과 함께 이제 뭐 컨텐츠나 이런 네네. 부분을 꾸준히 계속해서 강화하는 쪽으로서 가고 있을 텐데 네. KT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결론적으로 SK텔레콤만큼 진행이 많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예. 분명한 것은 KT도 미디어와 금융업을 중심으로 또 이제 뭐 부동산까지 해서 탈통신 분야를 생각보다 좀 빠르게 확장을 시키고 있고요.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K뱅크 같은 이제 인터넷 은행 쪽이 있을 것이고요. 예. 부동산 쪽도 뭐 임대, 개발, 분양까지 아우르는 이제 토탈 부동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매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내년 매출 기준으로는 전체 영업수익의 한 20%까지도 탈통신이 차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디어가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스토리위즈 예. 그 웹툰 플랫폼이었습니다. K툰이라고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웹툰 플랫폼에서 나오는 스토리의 원천이 있고 그리고 이제 OTT 자체 OTT인 시즌이라고 있었는데 예.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빠져 있었죠. 제작사. 자체 제작이 없었던 상황이고 그 제작사를 스튜디오 진이라는 형태로 최근에 출범을 했고 또 이제 별도의 투자 유치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중견 제작사 이상으로는 발돋움할 가능성이 생겼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컨텐츠하고 관련해서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KT도 그렇고 네. KT도 그렇고 거의 살을 걸고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또 상당히 네. 그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하면 디즈니 플러스하고 이런 양사하고 서로 협력 관계가 될지 아니면 네. 또 경쟁 관계가 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통신업만 오롯이 영위하던 사업자, 예를 들면 LGU 플러스 입장에서는 예. 반드시 협력해야 되는 관계이고요. 근데 IPTV 사업도 있지만 자체 OTT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는 SK텔레콤이나 예. 특히 뭐 SK텔레콤의 경우에는 경쟁 관계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기존의 통신업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유선 사업 중에 핵심 성장 동력이었던 IPTV. 이 IPTV 사업 입장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반드시 데려오고 싶을 겁니다. 예. 자사 유료 방송 플랫폼에 상당히 중요한 컨텐츠 원천 중에 하나로 디즈니 플러스를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자체 OTT 웨이브는 분명히 넷플릭스와도 경쟁사고 디즈니 플러스도 경쟁해야 되는 상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텔레콤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은 조금 경쟁 관계가 가깝고 LGU 플러스 입장에서는 통신 외적인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협력하려는 관계가 조금 더 강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별로 뭐 두 개 기업이죠. SK텔레콤, KT의 네. 그 컨텐츠나 또는 이런 그 변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래서 한번 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성공하는 형태로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이제 기존의 컨텐츠나 플랫폼 사업자, 뭐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변되는 그 양대 기업들이 워낙 강하고요. 예. 또 뭐 빅히트나 NC소프트처럼 어떤 특정 정도의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기업들 또한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대표 통신주인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예. 이미 웨이브 OTT가 넷플릭스 바로 다음입니다. 예. 네이버도 카카오도 아닌 넷플릭스 바로 다음 SK텔레콤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티맨 모빌리티를 한번 살펴보시면 카카오 모빌리티 바로 다음입니다. 예. 예. 즉 SK텔레콤의 비즈니스의 면면, ADT 캡스는 보안 솔루션으로서 B2B를 중심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11번가 또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서 지금 또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전에도 지금 참전이 여전히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또 아마존과의 협업도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감안해서 봤을 때 SK텔레콤의 탈통신 분야는 기존 어떤 플랫폼 자이언트들, 국내 플랫폼 자이언트들과의 경쟁에서도 쉽게 나가 떨어지지는 않는 수준이다. 예.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KT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막 걸음마 단계,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본다면 예. SK텔레콤은 상당히 좀 진용을 갖추고 있다. 예. OTT, 그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예. 예, 또 심지어 앱스토어 플랫폼도 있죠. 예. 원스토어라고 또 하반기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SK텔레콤은 경쟁력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 같으면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던 인터넷 포털하고 통신사가 네. 중간중간에 계속 그 영역을 넓히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금씩 그 서로 간에 경쟁하는 형태로서 맞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진입을 나오게 하고, 되는 예, 있네요. 상황입니다. 양자가 모두 다 굉장히 그 강자들이기 때문에 네. 한번 세게 붙으면 상당히 좀 볼만한 게임이 될 예, 거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통신주 쪽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토픽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통신주 토픽 뭘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탑픽은 이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네. 예. 그래서 뭐 작년 코로나 저점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예. 여기서도 탑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포함해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지분 가치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값을 받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무선 통신 사업 쪽만 보더라도 12조에서 15조 가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의 비즈니스들을 보시면 하이닉스 지분 20%,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 지분 74%를 비롯해서 쭉 지분 가치들을 더해 보면 하이닉스만 20조 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다 지분율을 곱해서 더한 게 약 10조 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30조를 그렇네요. 예, 뭐 예. 한 50% 할인을 해도 지금 사실은 지금 시총은 70%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수준의 30-40% 할인율만 적용해도 SK텔레콤의 지금 시가총액 23조보다 최소한 10조 정도는 더 높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역으로 10조에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은 현재 주가에서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가장 크다. 그래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통신하면 역시 배당. 네. 이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네네.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SKT, KT. 네, SK텔레콤은 이제 분기 배당 체제로 좀 바뀌어가게 되면서 일단 예. 전체 배당 수익률은 그래도 한 4%에서 5% 정도를 맞추는 수준이 될 거고요. 예. KT는 지금과 같이 이제 기말 결산 배당 형태로 가는데 배당 수익률은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만 본다면 KT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4.8% 가량으로 4.8%, 예. 제일 높고 SK텔레콤도 지금은 4% 수준이지만 뭐 4에서 5% 수준에 맞출 거고요. LG U+가 배당 매력도 측면에서 본다면 좀 가장 후순위에 있는 3% 중후반 정도로 좀 가장 후순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SKT, KT 배당률이 4에서 5% 정도. 네,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현영 현대차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